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마지막 날 경주 포커스 라이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9월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기 영상 저기 오른쪽에 이승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보이시죠? 영상대담 알짜배기 9월 말에서 10월 초 오늘부터 신라문화재 예술제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 시작되는 게 많은데 알찬 정보들 다 모아서 독자 여러분 날짜별로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주페이 인센티브 당초에는 10월달 12월달까지는 석 달 동안 월 30만원에서 그 캐시백을 6%만 준다고 했는데 경주시가 지역 태풍 흰남노 이후에 워낙 지역 상인들이 어렵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이유로 그 캐시백을 종전대로 10%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도 그렇게 지급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모아서 오늘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요. 코로나19는 어제 하루 동안에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으로 98,0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그리고 9월 달에는 5,993명,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13,881명에 비하면 8월 달에 딱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경주 포커스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는, 톱 뉴스는 이 뮤지컬 컴퍼니 A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대표로 있는 뮤지컬 제작사인데, 작년 연말에도 2억 3천만 원 경주시로 보조금을 경주시가 편성을 했다가 시의회에서 뭐 이렇게 특정 회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냐 이렇게 되면서 작년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경북도 2억 3천만 원, 경주시 2억 3,500만 원 합쳐서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민들과 경주시민들의 분위기를 고양해보겠다, 이 뮤지컬을.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4번 공연하고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4번 공연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고양하겠다, 이런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시의회 예산, 경북도에서는 2억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제8대 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2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원래 8월 달에 경주시에서는 이 경상북도 예산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경주시 보조금, 경북도 보조금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라면서 경주시가 2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예산안이 8월 달에 8월 5일부터 17일까지인가요? 시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2억 3,500만 원의 절반, 1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경주시가 이 컴퍼니 A사에 지급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라선제라고 지금 라선제라고 경주시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주시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존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이 농업회사 법인 라선제가 이 풍월지 50찬 이름으로 이 도시락을 제작을 하고, 2018년에 또 2018년인가요? 이 상표 등록까지 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 뮤지컬 이름이 풍월지 50찬이 되니까 자신들의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 상표권을 침해를 했다라면서 경주시하고 시의회에 이런 공문을 라선제 측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차은정 대표가 그 공문을 보면, 지난 16일 날 경주시로 보냈는데요. 그 공문을 보면 경주 음식 관광 발전이나 세계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2021년이군요. 풍월주의 50찬이라는 식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이 브랜드로 도시락 등을 상품화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쓰면 상품권 침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하고는 경주시에서는 사실 확인을 했겠죠. 하고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뮤지컬 이름이 풍월주의 50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일자로 9월 16일자로 그 이미 나간 절반이 2억 3,500만 원의 절반은 9월 초에 나갔는데 요거는 9월 15일 이후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9월 16일 이후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경주시에서는 그 문화예술과장이 이 상표권 침해 이의가 제기되는 만큼 경주시가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지급 중단 방침을 이 뮤지컬 제작사 측에 통보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작사 측에서는 이 명칭을 당초에 풍월주의 50찬에서 풍월주의 김유신으로 변경해서 계획대로 뮤지컬 제작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그 경주시 의회하고 그 경주시에 그 답변트라는 형태로 이렇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9월 26일에 보낸 건데요. 그 이의 제기 뭐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음식 상품 하면 좋겠다라는 류의 이야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월주의 50찬이라는 카피는 자신이 만들었다. 김재철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그런가 뭐 라선제 측에 이의 제기를 했고 상표 욕심에 그럴 수 있겠다. 특허청이 등록한 거니까 그 라선제 측에서 그러면 뮤지컬 명칭을 변경해서 제작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경주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명칭을 변경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그래서 뮤지컬 제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오늘 논란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뮤지컬 제작사 측이 이 보조금 아까 쭉 과정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회사 뮤지컬 제작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작년에 예산 심사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경시가 쓴 기사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 회사가 제작한 2편의 뮤지컬하고 그리고 웹드라마까지 합쳐서 전체 제작비가 한 9억 9,800만 원 가운데 이 가운데 한 86% 8억 6천만 원을 경북도하고 경주시가 거의 절반씩 부담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거 빼고도 올해 거 빼고도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과도한 예산 보조금 지급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작년에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이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김재철 사장은 1억 원의 형사 뭡니까? 내가 그 반 내용을 제가 한번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기사화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뭐 기사화할 계제는 아니고 경주 포커스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뮤지컬 컴퍼니 A와 김재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변호사분이 알려왔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조금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 뭐 저는 유감이지만 기다리겠다. 이 정도 답변을 보냈는데 이분이 MBC 전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또 저로서는 저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여기 오늘 톱 기사였고 이건 앞으로 후속 보도들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주페이 그 10월달, 12월달에도 원래 당초 계획에는 월 30만 원 사용액 내에서 6%의 캐시백만 지급하겠다라는 게 경시 계획이었는데 이걸 변경을 해서 9월달은 추석이 있었으니까 사용액이 월 50만 원, 그 10%까지 캐시백을 하고 그리고 10월달부터 10, 11, 12 석 달 동안은 월 30만 원에 대해서 6%의 캐시백을 지급하겠다는 게 당초 경시의 계획이었는데 오늘 그 월 3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캐시백 비율을 6%로 하던 계획을 변경을 해서 10%로 올려서 하겠다. 이게 그 이유가 태풍 흰남노 피해가 경주가 컸잖아요. 이 소비 심리 위축, 고물가 지속 상황, 경주페이 사용률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중앙시장 말씀은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고 이번에 캐시백 조정이 소비 촉진과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예, 캐시백이 10월달, 12월달까지 당초 경시 계획은 6%였는데 이거를 10%로 해서 계속하겠다는 그런 보도이고요.
하나만 더 보도를 드리면, 글로벌 공동체 한마당 황호동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10월 2일 날 옛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시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황호동 외국인 홍보대사 선발 및 위촉 행사, 문화교류 한마당 축하 공연 및 경품 추첨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서 위촉하는 황호동 명예홍보대사는 황호동 원도심 도심재생사업에서 진행한 다양한 문화교류 콘텐츠에 각 국가별 외국인 홍보대사로 삼고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소식은 이 KBC 광주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KBC 광주 방송하고 UPI 뉴스가 공동 주관을 해서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신뢰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ARS 전화 방식으로 했고 9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했고, 이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차라리 청와대로 복귀해라는 의견도 용산 집무실 유지 의견에 비해서 2%가량 높게 나왔다. 라는 보도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로 나온 것이 연합뉴스 보도인데,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전체 예산이 민주당에서 추계해본 결과로는 1조가 넘더라. 당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었겠죠. 대통령실은 기존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한 496억이라고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한병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에서 추산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1조 원이 넘더라 라는 보도가 있어서 기존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 이외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 또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하는 비용 7,900억, 이렇게 되면 총 한 1조 7,900억 정도가 민주당이 추산해 보니까 이렇게 들더라라는 오늘 보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준비한 영상으로는 이승락 경주시민소통협력관이 밝히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경주 지역 각종 행사 정도 2,000m 미만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이렇게 보니 날짜별로는 못 갔지만 9시까지는 펀 한 판이라고 해서, 예. 그 당시 포장마차는 이렇게 포장을 다 둘러쳐 있어가지고 주로 소주 안에가 까지 근천 초등학교 일원에서 이루어지는데, 10월, 우리 10월 근천 하면은 이제 버섯을 많이 이게 10월 2일 날 연휴 둘째 날 독특한데요. 10월 3일 이런 식으로 10월 7일까지 지금 오늘 문화재 야행이 시작되고 행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행사들을 일자별로 잘 좀 정리해서 시민여러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영상으로 오늘 대담으로 알짜배기 경주 소식 5번째 시간으로 했는데요. 이거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자 우리가 청년지원 조례 필요하다 이것만 강조할 것이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데 영상 확인해 주시면. 독자 여러분, 오늘 2022년 9월 마지막 여기까지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가 연휴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